네, 이란 국영TV가 이스라엘이 이란 아라크 핵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일부 방산주들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황 내용 전해드리면서 투자텔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에서 홈 에스테틱 시장 넘버1을 노리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기업 얘기해 볼 거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K 웰니스 상품을 쓸어 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품 단종 때문인지 신제품보다 이제 구제품의 가격이 더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함께 보시죠. 메디큐브가 미국, 유럽을 넘어서 일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K-뷰티 디바이스의 선도주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일본에서 AGR 시리즈의 지난 5월 판매량이 한 달 전인 4월 대비 무려 319%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본 뷰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Q10 행사에서 뷰티 전체 카테고리 판매 1위를 또 메디큐브가 차지를 하면서 현지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메디큐브가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은 뭐냐? 일본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홈 에스테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메디큐브 제품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MZ세대도 이 메디큐브 제품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능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믿고 쓰는 K 디바이스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메디큐브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어느 정도 규모의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이 되면 이 또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상장일의 최고가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주가 14만 원 위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아쉽게도 14만 원 선 아래로 현재 내려와서 주가는 2%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3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 유럽 좋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넘버1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다음 달 7월에는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모멘텀까지 장착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APR 보실 때 잘 참고를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올리브영을 찾는 방한 외국인 고객의 장바구니에 담기는 상품들이 최근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 위주였었죠. 선크림이나 세럼, 마스크팩 같은 K-뷰티 상품 위주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올리브영이 큐레이션한 K-웰니스 상품으로도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K-웰니스는 웰빙과 피트니스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CJ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국내 오프라인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웰니스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기능식품부터 이너뷰티, W케어, 덴탈케어 등 카테고리의 다양한 K-웰니스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 필수 코스 1위가 성수동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김정현 아나운서한테 들었었거든요.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이후 외국인의 매출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이 올리브영 앤 성수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계층이 다 웰니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수동 가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K-뷰티 열풍이 K-웰니스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기식 관련주 위주로 종목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요즘에 대장주는 뭐니 해도 노바렉스입니다. 항상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 날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콜마 B&H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그룹이죠. 오늘 주가 1%대로 조정받는 흐름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기식 종목들이 있었길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서흥 있고 셀바이오텍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최근에 메모리 시장에서 구형 D램인 DDR4가 최신 제품인 DDR5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어제부터 제가 심심찮게 텔레그램에서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관련 내용으로 SK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면서 DDR4가 개당 $7, DDR5는 $5.9 수준까지 가격 역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는 되고 있기는 한데 점차 DDR5와 HBM 등 선단 제품 중심으로 시장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같이 보시면요. 주요 메모리사의 DDR4 조기 단종 계획과 이 중국마저도 지금 선단 제품 확판 중심의 전략을 펼치면서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공급 제약 심화, DDR5, HBM 선단 제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D램 호황 국면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D램 호황 국면과 맞물리면서 전방 보수적인 투자 기조도 풀리면서 긍정적인 온기가 전공정 장비 업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년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밸류에이션은 바닥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과 투자 분위기를 봤을 때는 회복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SK증권에서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전공정 장비주들을 보자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양 패키징 장비주들 봐야 할 때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전공정 장비주들까지 추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향으로는 원익 IPS, 유진테크, 유니셈, PSK를 꼽을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향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VM 그리고 넥스틴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원익 IPS도 1%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유니셈도 1%대 주가 조정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뭐니 해도 반도체주들의 시간이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내가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카테고리를 공략할지 미리미리 공부해 보시고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실까요? 네,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일단 중동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쪽은 AI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시장이 좀 살짝 내려와주고 있는데 방산주가 급등을 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또 이란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중동 리스크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란의 외교관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갈리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자가 똑같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엿새 만에 경제 태세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란의 어떤 반경 역량이 위축되면서 이 경제 태세까지 낮추고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란을 폭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란도 일부는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입장에서도 실제 폭격을 가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했을 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이 노벨상에도 가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이 상황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폭격을 하던 외교적으로 끝나던 아마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럼 그 다음을 볼 때는 뭐냐? 지금 우리 정책 중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관련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많이 급등했죠. 그 다음 봐야 될 게 바로 또 이 AI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말하는 AI, 국민 모두가 쓸 수 있는 AI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 원 갖고 모든 국민이 쓸 수 있는 AI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AI를 씀으로써 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정부가 GPU를 확보해가지고 정부 주도 아래 개발을 한 다음 그걸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민간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민간의 스타트업들이 이 AI 모델 개발을 통해서 사용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에 또 중심에 우리 기업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수혜들을 조그만 기업들이 가져가기는 좀 힘든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AI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도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은 또 그 종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정책 수혜주는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안에서 탑픽으로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가가 25만 원인데요.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 하면 뭐 국민 기업으로 불릴 만큼 누구나 아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 며칠 새에 그 바닥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이 반등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바닥을 돌파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AI 100조 시대, 그 다음에, 국민의 AI와 가장 가까운 네이버다라는 겁니다. 일단 네이버의 AI 혁신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수석을 지금 AI 수석으로 임명하면서 이쪽에 상당히 좀 정책이 세게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의 정책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버린 AI 그러니까 이 국가 차원의 AI 개발을 통해서 한국의 언어와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 소버린 AI를 활용해서 뭐 제조업이든 뭐 서비스든 그래서 활용한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하정우 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럽 X를 개발하고 상용화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크고요. 최근에 한 발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부가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GPU를 처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구매한 다음에 이 민간 기업들에게 좀 뭐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던 건데 이 하정우 수석은 한 두세 개, 세네 개 기업에 몰아줘서 효율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정부의 지표를 같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네이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봤을 때도 지금 반등세가 꽤 크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국내 웬만한 증권사들이 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런 것들에서 주가 상승이 꽤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목표 주가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라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AI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던 신플랫폼이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잖아요. 오늘에는 주가가 다소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인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신플랫폼도 어제 말씀드렸던 게 네이버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의 파트너를 선정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지분까지 매입하면서 지금 네이버와 관련된 AI를 봤을 때 신플랫폼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 오늘까지 아침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지금은 잠깐 조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할 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신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네이버까지 같이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이버, 신플랫폼 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좀 조정시 매수할 좀 부담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AI 쪽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다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개념을 정리해놨고 뭐 스테이블 코인, 뭐 STO, 지역 화폐 이런 것들 정리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